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해온 양치 습관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요? 양치질이 오히려 우리 치아와 잇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바꾼 양치질로 내 몸의 염증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최진철입니다. 30년 경력의 치과의사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건강과 치아를 지키는 이 중요한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양치질 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라고 배워왔습니다. 저 역시 30년 동안 환자분들께 그렇게 조언해 왔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어떤 환자들은 평생 양치를 꼼꼼히 했음에도 치아가 약해질까? 정말 열심히 치아 관리를 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심각한 치아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흰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선생님, 저는 정말 양치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답을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명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제 30년 치과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들어오신 이명수 할아버지는 8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입은 셔츠에 깔끔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까지. 선생님, 오늘은 잇몸이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고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진료 의자에 앉으시고 입을 열어보자 저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할아버지의 구강 상태는 심각했거든요. 여러 개의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잇몸은 상당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치아 뿌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죠. 할아버지, 평소에 양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묻자 이명수 할아버지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는 치아 관리에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 3번,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했어요. 아침에는 5분 이상 꼼꼼하게 닦고 치실도 매일 사용했죠. 심지어 외출할 때는 휴대용 치약과 칫솔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혹시 칫솔은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단단한 칫솔이 이를 더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항상 딱딱한 칫솔을 썼습니다. 그리고 치약도 많이 발라서 거품이 충분히 나게 한 다음 힘을 주어서 닦았어요. 특히 잇몸선을 따라 위아래로 열심히 문질러 닦았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명수 할아버지가 평생 해온 양치 습관이 오히려 그의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단단한 칫솔, 과도한 힘, 그리고 위아래로 문지르는 양치법. 우리가 흔히 열심히 닦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습관들이 사실은 치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를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난 적이 자주 있으셨나요? 네, 가끔씩 있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닦으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깨끗하게 닦으려면 조금 아프더라도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열심히 양치하기라는 상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온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 간단한 치료를 해드린 후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제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양치 습관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치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단한 칫솔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단한 칫솔이 이를 더 깨끗하게 닦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단단한 모의 칫솔은 잇몸을 손상시키고 치아의 보호층인 범랑지를 마모시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잇몸 퇴축을 일으켜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결국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명수 할아버지처럼요. 치과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모의 칫솔이 치석과 플라그 제거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면서 잇몸 손상은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단단한 칫솔을 사용한 그룹은 3년 후 잇몸 퇴축이 평균 1.2mm 더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과도한 힘을 주어 닦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닦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힘은 치아 표면에 미세한 흠집을 만들고 이 흠집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더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또한 잇몸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치아를 닦을 때 필요한 압력은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양치질은 마치 피아노를 부드럽게 치듯이 또는 토마토를 으스러뜨리지 않고 잡는 정도의 가벼운 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동 칫솔은 이미 최적의 강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힘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잘못된 양치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위아래로 문질러 닦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잇몸 경계선을 따라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내려앉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내려앉은 잇몸은 절대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양치 방법은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즉 위턱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턱은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닦는 것입니다. 이를 바스법이라고 하는데 치과 전문가들이 가장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선에 대고 작고 원형의 움직임으로 닦으면 플라그 제거에 효과적이면서도 잇몸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치질 직후의 헹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 후에 입을 여러 번 헹구지만 이는 치약의 불소가 치아에 충분히 작용할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치약의 보호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양치 후 한 번만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 치과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양치 후 입을 전혀 헹구지 않거나 아주 소량의 물로 한 번만 헹구는 것이 불소의 효과를 최대 30%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양치 후 30분 동안은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소가 치아 표면에 더 오래 남아 보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사 직후 양치질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널리 퍼진 오해일 텐데요. 음식물, 특히 산성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는 치아의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약해집니다. 이때 양치질을 하면 이 약해진 범랑질이 더 쉽게 마모됩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후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 대신 식사 직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자극이 적은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은 자연적인 구강 세정제이자 pH 밸런서로 산성화된 구강 환경을 중화시키고 치아를 보호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저는 환자들에게 조언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닦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부드럽게 닦으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조언을 바꾼 후 환자들의 구강 건강이 눈에 띄게 더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치아 건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섬세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예방의 핵심은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저는 이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치아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함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우선 깨끗한 손가락으로 잇몸을 살짝 눌러보세요. 특히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 부분을요. 어떤가요? 통증이 느껴지거나 피가 나지는 않나요? 건강한 잇몸은 압력에 민감하지 않고 출혈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불편함이나 출혈이 있다면 이는 잇몸 염증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혀로 치아의 표면을 느껴보세요. 매끄럽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거칠게 느껴지나요? 건강한 치아는 혀로 만졌을 때 매끄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만약 치아가 거칠게 느껴진다면 이는 범랑질이 마모되었거나 치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를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통증이 느껴지나요? 건강한 치아는 가볍게 두드렸을 때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치아를 두드렸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치아 내부의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울을 보면서 잇몸선을 살펴보세요. 치아와 잇몸의 경계가 일직선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들쭉날쭉한가요? 건강한 상태라면 잇몸선이 비교적 일직선으로 보여야 합니다. 특정 부위의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다면 이는 잘못된 양치 습관으로 인한 잇몸 퇴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치질 후 칫솔모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벌어지거나 구부러진다면 이는 여러분이 과도한 힘으로 양치질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간단한 5가지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치아 건강 상태와 양치 습관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은 징후가 발견되셨나요? 여러분 중에는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난 평생 치과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명수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평생 치아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해 오셨던 거죠. 치아 건강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열심히 치아를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국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 그 상실감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테스트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양치 습관을 실천한다면 치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건강한 치아를 위한 새로운 습관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들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치과 치료나 비싼 임플란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칫솔 선택입니다. 단단한 칫솔 대신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세요. 칫솔에 특히 모의 끝부분이 둥근 것이 좋습니다. 칫솔 헤드는 치아 서너 개를 커버할 수 있는 크기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구석구석 닦기 어렵고 너무 작으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칫솔은 3개월마다 또는 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전동 칫솔도 좋은 선택인데 특히 압력 센서가 있는 제품은 과도한 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올바른 양치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스법을 실천해 보세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선에 대고 작고 원형의 움직임으로 닦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잇몸과 치아 사이의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양치 시간은 최소 2분 이상이 좋습니다. 치아의 모든 면을 균등하게 닦기 위해
구강을 4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을 30초씩 닦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닦는 것입니다. 마치 치아를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닦으세요. 셋째, 올바른 치약 선택과 사용법입니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소는 치아의 범랑질을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치약은 완두콩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거품이 과도하게 생겨 제대로 닦기 어렵고 불필요하게 치약을 낭비하게 됩니다. 양치 후에는 치약을 한 번만 가볍게 헹구세요. 입안에 약간의 치약 성분이 남아있는 것이 치아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올바른 양치 시간입니다.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양치하세요.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후에는 더 오래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취침 전에 양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개인의 구강 상태나 식습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식을 자주 먹는 분들은 하루 3번 양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치실과 치간 칫솔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제거하기 위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치실을 사용할 때는 치아를 감싸듯이 C자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잇몸을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공간이 넓은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일반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충치나 잇몸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어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더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치아 건강은 양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 산성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치아의 재광활을 촉진하고 충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덟째, 구강 보조 용품의 활용입니다. 구강 세정제, 혀 클리너, 치아 미백 제품 등 다양한 구강 보조 용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양치와 치실 사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구강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알코올 성분이 적거나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구강 점막을 자극하고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새로운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가장 먼저 칫솔을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고 양치할 때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다른 습관들도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양치 습관의 위험성과 건강한 치아를 위한 새로운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치아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손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장기와 달리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평생 열심히 치아를 관리했지만 올바르게 관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83세의 나이에 심각한 치아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수 할아버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과 같은 새로운 양치 방법을 알려드렸고 6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잇몸 염증이 크게 감소했고 치아의 흔들림도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내려앉은 잇몸은 원상복구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남은 인생 동안 내 이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양치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닦아보세요. 내일은 치약을 조금만 사용해보고 양치 후에 한 번만 가볍게 헹궈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치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정보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문가의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치과를 방문하여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된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는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치아가 아프기 시작한 후에 치과를 찾는 것보다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습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실천한다면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을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고 구취나 통증 없이 일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도록 빛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치아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가족 채팅방에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 최진철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